최소의 투자로 합격의 영광을. 안녕하세요. 턱걸이 공인중개사의 돌뿌리입니다. 오늘은 제6-1강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론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4문제가 출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행위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몇 가지만 확실히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체크, 시험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것.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행위의 일반적 효력 요건 중에 목적 중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중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아래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정도만 확실히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여건,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여건으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사정이 있을 것. 그리고 폭리자, 수익을 가지는 폭리자에게 이용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이고요. 궁박, 경설, 무경험한 사실이 존재했는지 여부 또한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되겠습니다.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고 정치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궁박이 일시적인 경우이든 계속적인 경우이든 불문한다. 경솔이란 의사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장래에 관하여 보통 일반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반인 기준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요.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이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법률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하죠. 대리의 경우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암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봉궁이라든지 이렇게 하여간 궁박은 본인이다.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가지는 대리인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적치 돌송은 여러분들 잘하고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민법은 개인 사인 간의 법률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고요. 그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로 권리 의무 관계로 주로 나타나는 데 있죠.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는 권리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고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 여기 권리의 변동은 법률 효과에서 나타나는 데입니다. 요건을 이루는 계기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했죠. 법률 요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경우는 계약이라고 했죠. 이 법률 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 그 성립 요건에는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 성립 요건에는 설립 등기, 일정한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양식, 형식적 신분행위,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 있어서의 신고,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 쪽에 있는 것이다. 그럼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성립 요건은 성립과 불성립의 문제를 했고요. 효력 요건은 유효와 무효, 유효하냐 아니면 무효냐, 취소, 그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효한 것이냐 무효 취소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 효력 요건을 나눈다고 그랬죠.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아까 여기에서 좀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여긴 당사자만 있느냐인데 여기는 그 당사자가 있어도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 목적만 있으면 되는데 그 목적이 확가적사가 있느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 요거까지 있어야지 효력 요건을 갖춘 것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의사표시에 일치하느냐, 의사와 표시가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느냐 이렇게 해야지 효력 요건을 갖춘다는 얘기죠. 특별 효력 요건에는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의 간헐관청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의 간헐관청의 허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볼 것은 여기 목적 중 사회적 타당성 중에 지금까지 본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였고요. 이중매매 103조의 하나의 예식격인 이중매매를 따로 뽑아서 한번 봤고요. 오늘은 104조 사회적 타당성 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104조 요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까 앞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흐름도에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론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민법 조문과 판례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규율되어 있는데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고요. 또는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으로 인하여 이 부분 으로 인하여 요 문구를 가지고 판례는 폭리행위의 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고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4조에 해당하게 되면 제746조에 따른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서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통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의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봤지만 객관적 요건 즉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여야 되고요. 주관적으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서 폭리자에게 이용의사,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판단 시기, 객관적 요건이죠. 여기 보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지를 언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다. 그러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기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하고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경우 불문한다. 경솔이란 일반인을 베푸는 고려, 일반인 기준이다. 무경험도 특정 거래가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의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이지만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기준이다. 추가적으로 알 것은 입증 책임은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요.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요건, 아까 보시다시피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잃은 요 부분이고요. 주관적은 아까 경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모두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입증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객관적 현저한 불균형, 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됐다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과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면 피해자는 75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 행위자는 제756조 본문이 적용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746조에서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이 급여한 때는 그 이익을 반환하지 못한다. 요 얘기는 아까 폭리 행위자는 여기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수익자, 폭리 행위자에게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폭리 행위자에게만 있는 거죠.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 행위자는 청구할 수 없다. 단서와 본문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의 전환 규정은 적용되나 추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전환은 적용되지만 추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나중에 무효와 취소 부분에서 좀 더 보겠지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전환은 안 된다. 하지만 전환은 된다. 하지만 추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는 적용 범위를 판례는 유상행위, 즉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육상 돈을 주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무상 부담 없는 증여나 기부 행위는 적용되지 않고 유상 돈을 주는 경우라도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도만 아시면은 기출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빠르게 한번 보고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9회 기출 A형 45문제였고요. 틀린 것은 여기 보면 궁박 이렇게 쭉 있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 시험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문제 다. 근데 안에 내용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